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시어머니의 비명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TV 화면에는 남편과 동서가 알몸으로 뒤엉킨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형부, 보고 싶었어요. 스피커로 울려 퍼지는 동서의 목소리. 20년 결혼 생활, 모든 모욕을 참아왔던 한 여자가 마침내 준비한 복수. 그것은 온 가족이 모인 제사날 단 하나의 USB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오만했던 시댁 가족들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합시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송민지 45세는 부엌 개수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다 멈춰섰다. 손에 쥔 접시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11월 어느 평일 저녁 7시. 이준호가 귀가한 지 10분째. 그는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며 민지를 불렀다. 여보. 그 한마디에 담긴 차가움을 민지는 놓치지 않았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목소리는 알 수 있었다. 오늘은 뭔가 다르다고. 민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다. 준호는 서류 가방에서 A사 용지 2장을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이혼 서류예요. 다음 주까지 도장 찍어주세요. 민지의 시선이 서류에 고정됐다. 협의 이혼 신청서라는 글자가 또렷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한두 해 생각한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 당신이랑 사는 게 피곤해요. 매일 얼굴 보는 것도 같이 밥 먹는 것도 다 지겹다고요.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가슴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준호의 얼굴엔 어떤 미안함도 없었다. 귀찮음만 가득했다. 우리 20년을 살았는데 그래서 더 끝내야죠. 이대로 늙어서 뭐하게요. 준호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켰다.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정하듯 담담한 말투였다. 민지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졌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다. 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또 온다고 비웃을 테니까. 민지는 서류를 집어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려왔다. 야구 중계 아나운서의 흥분된 목소리. 그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민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서류를 펼쳤다. 손이 떨렸다. 결혼한 지 20년. 그 시간이 A사 용지 2장으로 정리되고 있었다. 민지는 창밖을 봤다. 11월의 밤하늘은 까맣고 차가웠다. 저 하늘 아래 누군가는 행복한 저녁을 보내고 있을 텐데 자신의 세계는 지금 무너지고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25에 준호를 만나 26에 결혼했다. 그때만 해도 그는 다정했다. 출근할 때 뽀뽀를 하고 퇴근하면 보고 싶었어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은 것이. 결혼 3년 차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어머니 한영숙 71세의 민지를 병원에 데려갔다. 검사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다. 민지가 남편도 검사받자고 하자 시어머니는 버럭 화를 냈다.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다고? 네가 문제지. 그날 이후 민지는 시댁에서 불량품 취급을 받았다. 아들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밥은 왜 이렇게 못해? 입맛이 없네. 말투 좀 어떻게 안 돼? 맨날 촌스럽게. 화장은 왜 안 해? 남편 얼굴에 먹칠하게. 민지는 참았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박혔지만 꾹 눌러 삼켰다.
준호가 나서서 막아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아내 편을 들지 않았다.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잖아. 좀 노력해봐. 노력? 민지는 노력했다. 요리책을 사서 공부하고 유튜브로 메이크업을 배우고 화술 강의를 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건 비난뿐이었다. 그리고 3년 전 시동생 이준석이 김수아와 결혼했다. 수아가 처음 시댁에 인사 왔던 날 민지는 알았다. 이 사람이 새로운 기준이 되겠구나. 수아는 키 168cm에 S라인 몸매, 긴 생머리를 찰랑이며 들어섰다. 얼굴은 연예인처럼 갸름하고 피부는 도자기처럼 하했다. 무엇보다 웃는 얼굴이 사랑스러웠다. 어머니, 뵙고 싶었어요. 수아는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두 손을 꼭 잡았다. 애교 섞인 목소리, 반짝이는 눈빛.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어머,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네. 민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다 그 광경을 봤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저런 표정이 있었나 싶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수아가 민지에게 다가와 90도로 인사했다. 향기로운 향수 냄새가 풍겼다. 어서 와요. 민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수아를 맞았다. 수아는 민지의 손을 덥석 잡았다. 형수님 정말 좋은 분이시라고 들었어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 말이 진심인지 립서비스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크게 웃었다. 수아가 훨씬 배울 게 많지. 민지는 그냥저냥이야. 민지는 웃음을 지었다. 익숙한 모욕이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아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어머니, 이 반찬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어머니 피부가 정말 좋으세요. 비결이 뭐예요? 어머니는 젊으셨을 때 정말 미인이셨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연신 웃으며 대답했다. 민지는 묵묵히 밥을 떴다. 준호는 수아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다. 민지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그 후로 3년. 수아는 시댁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명절마다 생일마다 수아가 주인공이었다. 시어머니는 수아에게 금반지를 선물하고 명품 가방을 사주었다. 민지에게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수아는 참 예쁘게 생겨서 뭘 입어도 잘 어울려. 수아는 말하는 게 참 곱지? 듣기 좋아. 수아는 진짜 며느리 같아. 넌 그냥 있는 사람? 민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다.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준호는 더 이상 민지를 보지 않았다. 그리고 6개월 전부터 그의 행동이 달라졌다. 어느 날 아침 준호는 욕실에서 1시간을 보냈다. 평소엔 10분이면 끝나는 사람이었다. 나올 때 머리에서 고급 왁스 냄새가 났다. 회사에 중요한 미팅 있어요? 응, 그런 거. 짧은 대답. 민지는 더 묻지 않았다. 그 다음 주 준호는 헬스장 등록증을 들고 왔다. 운동 좀 해야겠어. 배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요, 좋은 생각이네요.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다. 20년 동안 운동에 관심 없던 사람이 갑자기. 한 달 뒤 준호는 명품 향수를 사왔다. 회사에서 받은 거야. 하지만 박스는 새 것이었고 리본도 예쁘게 묶여 있었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름 전 준호는 퇴근 후 작은 쇼핑백을 들고 왔다. 안에는 여성용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민지는 가슴이 철렁했다. 놔줄 거예요? 준호는 쇼핑백을 슬쩍 치우며 말했다. 아니. 어머니 드릴 거야.
하지만 그 목걸이는 시어머니 취향이 아니었다. 너무 젊고 화려했다. 민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그리고 오늘 이혼 서류. 민지는 침대에 앉아 눈을 감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20년을 시댁 눈치 보며 살았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고 시어머니 댁 청소를 하고 명절엔 혼자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다. 준호의 양말을 빨고 와이셔츠를 다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겹다고? 민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서류를 구겨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난 아무것도 아니게 돼. 민지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을 닦았다. 아니야. 아직 확실한 게 아니야. 그래, 그냥 권태기일 수도 있다. 남편이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 민지는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밤 11시. 준호는 샤워를 하고 나와 침대에 누웠다. 민지는 그의 옆에 조심스럽게 누웠다. 여보, 자요. 피곤해요. 준호는 등을 돌렸다. 민지는 천장을 봤다. 그의 어깨가 멀게 느껴졌다. 20년을 함께 잤는데 오늘따라 침대가 넓고 차가웠다. 민지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2시 준호의 핸드폰에서 진동 소리가 났다. 민지는 눈을 떴다. 준호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핸드폰은 침대 옆 탁자 위에 있었다. 화면이 켜져 있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핸드폰 화면을 봤다. 거래처 김 사장. 오빠 자요? 보고 싶어요. 내일 꼭 봐요. 민지의 숨이 멎었다. 거래처 김 사장? 민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문자를 열었다. 오늘도 생각났어요. 오빠 향수 냄새, 오빠 목소리. 빨리 안기고 싶어요. 어제는 정말 좋았어요. 오빠 최고예요. 민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거래처, 김 사장? 아니야. 이건 실수야. 잘못 보낸 거야. 하지만 민지는 알았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고. 민지는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다. 누구지? 대체 누구야? 민지는 침대로 돌아가 누웠다. 준호는 여전히 곤히 자고 있었다. 민지는 그의 얼굴을 봤다. 편안하게 잠든 얼굴. 2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눈 밑에 다크서클을 진하게 달고 부엌에 섰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계란을 삶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퍼냈다. 준호는 아침 7시에 일어나 식탁에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민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는 척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준호는 뉴스를 보며 밥을 먹었다. 민지는 그를 가만히 쳐다봤다. 너, 누구랑 그러는 거야?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준호가 밥을 다 먹고 일어섰다.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요. 준호는 현관으로 향했다. 민지는 부엌에서 그의 뒷모습을 봤다. 구두를 신고 넥타이를 매만지고 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 딸깍. 문이 닫혔다. 민지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거래처 김 사장. 민지는 핸드폰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친구 박혜진 44세의 번호를 눌렀다. 혜진아. 응? 민지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너 좀 만날 수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민지는 눈물이 났다. 목이 메었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한편 그 시각, 이준호는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핸드폰을 꺼냈다. 새벽에 온 문자를 확인했다. 아, 깜빡했네. 그는 서둘러 문자를 삭제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문자함을 확인해 보니 어젯밤 문자가 일금 처리되어 있었다.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일금? 그는 민지를 떠올렸다. 설마, 아니야. 민지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핸드폰을 뒤질 용기도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준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차에서 내렸다. 조심해야겠어. 그는 뒤를 돌아봤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오후 2시 홍대 입구 작은 카페. 민지는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잔은 이미 식어버렸지만 손을 떼지 못했다. 무언가를 붙잡고 있어야 할 것 같았다. 민지야. 박혜진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회사 점심시간을 쪼개 달려온 모양이었다. 코트도 제대로 입지 않고 가방을 어깨에 삐딱하게 건 채였다. 혜진은 민지 맞은편에 털썩 앉았다. 그리고 친구의 얼굴을 봤다. 야, 너 완전 죽상이잖아. 민지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다. 혜진은 민지의 손을 덥석 잡았다. 무슨 일이야? 전화 목소리 들어보니까 심상치 않던데.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더는 혼자 견딜 수 없었다. 준호가 이혼하자고 했어. 뭐? 혜진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손님 몇이 고개를 돌렸다. 혜진은 목소리를 낮췄다.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지겹대. 나랑 사는 게.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진은 한숨을 쉬었다. 미친놈. 20년을 살았는데 지겹다고?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야. 민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어젯밤 준호의 핸드폰 화면을 몰래 찍어둔 사진이었다. 혜진은 사진을 확대해 봤다. 문자 내용을 읽자 얼굴이 굳어졌다. 이 새끼, 거래처 김 사장이래. 근데 이게 누군지. 거래처는 무슨. 여자야, 100%. 혜진은 사진을 더 자세히 봤다. 오빠 향수 냄새, 빨리 안기고 싶어요. 이거 완전 불륜이잖아. 민지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손가락이 떨렸다. 그럴 줄 알았어. 요새 행동이 너무 이상했거든. 운동하고, 향수 뿌리고, 선물 사오고. 선물? 응. 여자 목걸이. 나 준다고 했다가 어머니 드린다고 얼버무렸어. 혜진은 이를 악물었다. 이 쓰레기 같은 놈. 민지는 눈물을 참았다. 카페에서 울고 싶지 않았다. 혜진은 민지의 손을 꽉 쥐었다. 민지야,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증거를 잡아야지. 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10년을 일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문자 하나로는 부족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나중에 위자료도 받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어. 증거라니. 몰래카메라. 민지는 눈이 커졌다. 그런 건 불법 아니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거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어. 내가 사무실에서 맨날 보는 케이스야. 혜진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차량용 녹음기야. 일단 소리라도 잡아보자. 민지는 상자를 받아들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검은색 기기였다. 어디에 설치해? 조수석 밑이나 뒷좌석 틈 사이. 눈에 안 띄는 곳 아무데나.
사용법은 간단해. 이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녹음돼. 민지는 기기를 내려다봤다. 이걸 정말 해야 하나? 남편의 차에 몰래 이런 걸 설치한다는 게. 혜진이 민지의 어깨를 잡았다. 민지야, 지금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20년을 시집살이 하면서 참고 살았잖아. 아이도 못 낳는다고 온갖 구박 받으면서. 근데 그 새끼는 다른 여자 만나서 놀아나고 이혼하자고 통보하고. 이게 말이 돼?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난 무서워. 뭐가? 진짜로 확인하는 게. 만약에 정말 다른 여자가 있으면. 혜진은 민지를 꼭 안았다. 그럼 끝내는 거야. 깨끗하게. 그리고 네가 받을 건 다 받는 거야. 알았지? 민지는 혜진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마이너스. 그날 저녁 9시. 민지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서 있었다. 남편 준호의 검은색 그랜저가 눈앞에 있었다.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주차장은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다. 민지는 차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CCTV는 반대편을 향하고 있었다. 지금이야. 민지는 준호의 차 열쇠를 꺼냈다. 예비 열쇠였다. 준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를 것이다. 문이 열렸다. 민지는 조수석 문을 열고 천천히 안으로 몸을 숙였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손이 떨렸다. 침착하라고. 민지는 조수석 밑을 더듬었다. 혜진이 말한 대로 시트 아래 틈새에 녹음기를 밀어 넣었다. 작은 기기는 쉽게 들어갔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작은 빨간 불이 깜빡였다. 민지는 천천히 몸을 빼내고 문을 닫았다. 쾅! 소리가 주차장에 울렸다. 민지는 화들짝 놀라 주변을 봤다. 아무도 없었다. 민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2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다. 남편을 의심하고 몰래 추적하고.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신이. 4일이 지났다. 민지는 그 사이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준호가 출근하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하염없이 천장만 바라봤다. 대체 뭐가 녹음됐을까? 혹시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내가 오해한 거면? 하지만 문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오빠 안기고 싶어요. 오늘은 준호가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다. 1박 2일.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요. 준호는 여행용 가방을 들고 나갔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민지는 현관문이 닫힌 뒤 30분을 기다렸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준호의 차는 이미 없었다. 민지는 예비 열쇠로 옆집 주민의 빈 주차 공간으로 가서 만약을 대비해 CCTV 사각지대를 확인했다. 하지만 녹음기는 이미 회수할 수 없었다. 준호가 출장 가는 차였다. 민지는 핸드폰으로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응? 민지야? 혜진아. 준호가 지금 출장 갔어. 차도 가져갔고. 그럼 내일 돌아오면 그때 회수하면 되지. 괜찮아. 응. 민지는 불안했다. 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저녁 8시. 준호가 돌아왔다. 여행용 가방을 끌고 들어서는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다녀왔어요. 고생했어요.
저녁 드실래요? 아니, 괜찮아요. 먹고 왔어요. 준호는 씻으러 들어갔다. 민지는 거실에 앉아 시계를 봤다. 지금 내려가야 해. 준호가 샤워하는 동안 민지는 조용히 현관을 나섰다. 슬리퍼 대신 운동화를 신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준호의 차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문을 열고 조수석 밑을 더듬었다. 녹음기가 만져졌다. 민지는 재빨리 기기를 빼내 호주머니에 넣었다. 문을 닫고 다시 집으로 올라왔다. 현관문을 열자 샤워하는 물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녹음기를 꺼냈다. 작은 메모리 칩이 꽂혀 있었다. 민지는 칩을 빼서 노트북에 연결했다. 파일이 떴다. 녹음 1104, mp3. 민지는 마우스 커서를 파일 위에 올렸다. 손가락이 떨렸다. 재생하면 끝이야.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알아야 했다. 민지는 이어폰을 꽂았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마이너스. 에어컨 온도 좀 높여줘요. 준호의 목소리였다. 네, 오빠. 여자 목소리. 민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목소리는 젊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 오늘 피곤하지 않아요? 운전 오래 했잖아요. 괜찮아요. 당신 얼굴 보니까 피곤한 게 싹 가시네. 여자가 낄낄 웃었다. 민지는 이어폰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오빠는 진짜 말을 그렇게 달콤하게 해요. 당신한테만 그래요. 거짓말. 집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준호가 웃었다. 집에서는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민지는 숨이 막혔다. 할 말이 없다고? 오빠, 근데 진짜 이혼할 거예요? 침묵. 응. 서류 줬어. 도장 찍었어요? 아직. 근데 곧 찍을 거야. 어차피 저항도 못해. 여자가 또 웃었다. 형수님 불쌍하다. 20년 살았는데. 불쌍하긴. 아이도 못 낳고 맨날 시어머니한테 치이고 사는데 뭐. 그냥 인생 실패작이지. 민지는 눈물이 쏟아졌다. 인생 실패작. 그게 나야? 20년을 함께 산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음악 소리가 들렸다. 차 안 오디오인 듯 했다. 그리고 갑자기 조용해졌다. 자기야. 여자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응? 보고 싶었어요. 옷 스치는 소리. 그리고 키스하는 소리. 민지는 노트북을 꺼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서? 왜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도 오빠, 나 진짜 참았어요. 어제도 오늘도.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벨트 풀리는 소리, 옷 벗기는 소리, 그리고 아, 오빠.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이어폰을 빼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다. 노트북 스피커로 새어나왔다. 남자의 거친 숨소리, 여자의 신음, 차가 흔들리는 소리. 민지는 노트북을 닫았다. 조용해졌다. 민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진짜였어. 진짜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20년. 그 시간이 무너졌다. 민지는 무릎을 안고 웅크렸다. 몸이 떨렸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똑똑. 민지 씨? 왜 문 잠갔어요? 준호의 목소리였다. 민지는 눈물을 닦았다.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금방 나갈게요. 뭐해요?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어요. 빨리 나와요. 내일 일찍 나가야 돼요. 발소리가 멀어졌다. 민지는 노트북을 열었다. 파일을 USB에 복사했다. 그리고 혜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니, 녹음했어. 근데 소리만 나와. 누군지 모르겠어. 1분 뒤 혜진의 답장이 왔다. 영상이 필요해. 이번엔 제대로 설치하자. 내일 만나. 민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민지는 찬물로 세수를 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나갔다. 준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야구 중계. 민지는 그의 뒷모습을 봤다. 이 사람이 방금 차 안에서 다른 여자와 몸을 섞었던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민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손이 여전히 떨렸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민지는 물잔을 내려놓고 준호를 다시 봤다. 그는 여전히 TV에 집중하고 있었다. 민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다음 날 오후 민지는 다시 혜진을 만났다. 이번엔 혜진의 사무실 근처 조용한 와인바였다. 테이블 위에 혜진이 작은 쇼핑백을 올려놓았다. 이거 소형 카메라 세대야. 요즘엔 이렇게 작은 것도 나와. 민지는 가방 안을 들여다봤다. 손톱만 한 크기의 검은색 기기들이 들어 있었다. 이게 카메라예요? 응. 화질도 괜찮아. 와이파이 연결하면 실시간으로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어. 혜진은 설명서를 펼쳤다. 안방 침대 맞은편, 거실 책장 위, 욕실 선반. 이 세 곳에 설치해. 눈에 안 띄게 책이나 소품 사이에 숨겨놓으면 돼. 민지는 기기를 집어들었다. 차갑고 작았다. 이런 걸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민지야. 혜진이 민지의 손을 잡았다. 소리만으로는 법정에서 약해. 얼굴이 나와야 해. 누군지 확실하게 보여줘야 위자료도 제대로 받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끝낼 수 있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떨렸지만 이젠 물러설 수 없었다. 언제 설치할 거야? 이번 주 안에. 좋아. 조심해서 해. 그리고 뭔가 있으면 바로 연락해. 민지는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섰다. 혜진이 민지를 꼭 안아줬다. 힘내. 넌 할 수 있어. 일요일 저녁 6시. 시어머니 한영숙의 집. 온 가족이 모였다. 민지는 부엌에서 상추를 씻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 준호, 시동생 준석 45세, 그리고 동서수아. 어머니, 이거 제가 만든 건데 드셔보세요. 수아의 목소리였다. 민지는 살짝 고개를 내밀어 거실을 봤다. 수아가 예쁜 도시락 통을 열어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어머, 이게 뭐야?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 약과예요. 유튜브 보고 따라 만들었어요. 우리 수아 정말 솜씨 좋네. 준석이는 복 받았어. 시동생 준석이 쑥스럽게 웃었다. 준호도 옆에서 약과를 하나 집어먹었다. 오, 맛있는데? 형부도 드세요. 많이 만들었어요. 민지는 부엌으로 돌아왔다. 칼로 물을 썰었다. 칼날이 도마를 내리칠 때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저 여자가 내 남편과. 민지는 눈을 감았다. 차 안에서 들렸던 신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민지야, 상추 다 씻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민지는 정신을 차렸다. 네, 지금 가요. 민지는 상추를 접시에 담아 거실로 가져갔다. 식탁에는 이미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민지가 혼자 준비한 것들이었다. 삼겹살, 된장찌개, 김치, 반찬들.
자, 다들 앉아. 먹자.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았다. 수아가 시어머니 옆에 앉았고 준석이 그 옆에, 준호가 맞은편에 앉았다. 민지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늘 앉던 자리였다. 건배. 준호가 소주잔을 들었다. 모두 잔을 부딪혔다. 민지는 물잔을 들었다. 식사가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수아에게만 말을 걸었다. 수아야, 고기 더 먹어. 살 좀 쪄야지. 어머니, 저 요새 다이어트 중이에요. 다이어트는 무슨. 여자는 살이 좀 있어야 이뻐. 수아가 낄낄 웃었다. 민지는 묵묵히 밥을 먹었다. 입맛이 없었다.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때 수아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사실은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모두의 시선이 수아에게 집중됐다. 수아는 준석의 손을 잡았다. 얼굴이 붉어졌다. 임신했어요. 쾅! 시어머니가 손뼉을 쳤다. 뭐? 정말? 네, 어머니. 이제 1개월이요. 어머, 우리 손주. 드디어.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아를 껴안았다. 준석도 환하게 웃으며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수아야,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당신도 고생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준호는 박수를 쳤다. 축하해, 준석아. 드디어 아빠 되는구나. 형, 고마워. 민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임신 1개월. 민지는 계산을 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그때 준호는 민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준석이 아이일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솟아올랐다. 시어머니가 민지를 쳐다봤다. 민지는 20년을 살았는데 뭐 하나 못 낳고, 수아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벌써 임신이야. 역시 사람은 타고나는 거야.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수아가 민지를 봤다. 형수님, 미안해요. 제가 먼저. 아니에요. 축하해요. 민지는 억지로 웃었다. 수아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묘한 승리감이 어려 있는 것 같았다.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 좀. 민지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다. 손이 떨렸다. 임신 1개월. 녹음 파일 속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오빠,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의 신음소리. 설마 그게 수아였어? 아니야.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확인해야 했다. 민지는 핸드폰을 꺼내 혜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니, 동서가 임신했대. 1개월. 뭔가 이상해. 1분 뒤 답장이 왔다. 빨리 영상 확보해. 지금 당장. 민지는 핸드폰을 쥐고 심호흡을 했다. 이번 주 안에. 꼭. 수요일 오전. 민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다. 민지야, 다음 주 토요일이 제사야. 알지? 네, 어머니. 올해는 친척들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금요일에 미리 와서 음식 준비 좀 연습해봐. 양도 많이 해야 되고.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금요일이요? 그래. 아침 일찍 와. 제사상 차리는 거 연습도 하고 전도 미리 붙여봐야지. 수아는 임신했으니까 무리하면 안 되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금요일 아침 8시까지 와. 알았지? 전화가 끊겼다. 민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생각했다. 금요일. 하루 종일 시댁에 있어야 해. 그 말은 집이 비어 있다는 뜻이었다.
민지는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응? 민지야? 언니, 금요일에 집이 하루 종일 비어. 시댁 가야 돼. 혜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날이 기회야. 카메라 설치해놓고 가. 근데 만약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일어날 거야. 내 남편이 그렇게 대놓고 행동하는 거 보면 조심성이 없는 거야. 기회만 있으면 만날 거라고.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목요일 밤 민지는 준호가 잠든 후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가방에서 카메라 세 대를 꺼냈다. 손에 쥔이 더 작게 느껴졌다. 먼저 안방. 민지는 침대 맞은편 책장에 카메라를 놓았다. 책 사이에 숨겼다. 각도를 조절해 침대 전체가 보이도록. 다음은 거실. TV 옆 장식장 위 작은 화분 뒤에 카메라를 숨겼다. 소파와 식탁이 다 보이는 위치였다. 마지막은 욕실. 선반 위 샴푸통 옆에 카메라를 놓았다. 민지는 핸드폰으로 카메라들을 연결했다. 화면에 세 개의 뷰가 떴다. 안방, 거실, 욕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민지는 카메라를 켰다. 녹화 시작. 금요일 아침 7시 30분. 어머니 댁에 다녀올게요. 민지는 큰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다. 준호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시어머니 댁까지는 차로 1시간. 민지는 운전하면서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다. 카메라는 정상 작동 중이었다. 화면엔 텅 빈 집이 보였다.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 빨리 들어와. 할 게 산더미야. 민지는 하루 종일 부엌에 있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고기 재우고. 오후 3시쯤 민지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잠깐 핸드폰을 확인했다. 화면을 열었다. 안방 카메라 마이너스 녹화 중. 민지는 화면을 탭했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침대 위에 두 사람이 있었다. 준호. 그리고 수아. 민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은 알몸으로 뒤엉켜 있었다. 수아의 긴 머리가 흩어져 있었고 준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민지는 화면을 껐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진짜였어. 진짜 동서였어. 민지야. 뭐해? 빨리 나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민지는 정신을 차렸다. 네, 지금 갑니다. 민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거울을 봤다. 얼굴이 창백했다. 민지는 찬물로 세수를 했다.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밤 10시 민지는 집으로 돌아왔다. 준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요? 고생했어요. 네. 민지는 가방을 내려놓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침대를 봤다. 이불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여기서 저 두 사람이. 민지는 눈을 감았다. 구역질이 났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민지는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껐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카메라들을 회수했다. 안방 책장, 거실 장식장, 욕실 선반. 3개의 메모리 칩을 빼서 손에 쥐었다. 이제 증거가 있어. 민지는 노트북을 켰다. 파일을 열었다. 영상이 재생됐다. 준호와 수아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키스를 했다. 안방으로 들어갔다. 옷을 벗었다. 침대에 쓰러졌다. 민지는 영상을 멈췄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충분했다. 얼굴도 선명했고 상황도 명확했다. 민지는 파일을 USB에 복사했다. 그리고 혜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증거 확보했어. 상대는
동서야. 10초 뒤 혜진이 전화를 걸어왔다. 진짜? 응. 영상에 다 나와. 얼굴도. 미친. 그 쌍둥이 새끼들. 혜진이 욕을 했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지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일단 증거는 확실하니까 타이밍만 잘 잡으면 돼. 민지는 침묵했다. 타이밍. 토요일 아침. 준호가 이혼 서류를 다시 꺼냈다. 이번 주 안에 도장 찍어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민지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었다. 쾅! 준호는 눈이 커졌다. 진짜 찍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거잖아요. 민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럼 다음 주에 변호사랑 얘기하고. 네. 알아서 하세요. 민지는 부엌으로 갔다. 준호는 그런 민지를 어리둥절하게 바라봤다. 민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다. 다음 주 토요일. 시아버지 기일. 그날 온 가족이 모인다. 시어머니, 준호, 준석, 수아. 모두 다. 민지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다. 그날 모든 걸 보여줄게. 민지는 핸드폰을 꺼내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응? 2주 뒤가 시아버지 기일이야. 온 가족이 다 모이는 날. 그날 할 거야? 응. 그날 보여줄게. 혜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웃었다. 좋아. 내가 빔 프로젝터 준비해 줄게. 크게 보여주자. 민지는 전화를 끊고 준호를 봤다. 그는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혼 서류를 파일에 넣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민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민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토요일 오후. 민지는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셨다. 이상했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다. 숨이 막히지 않았다. 20년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3일째. 준호는 그 후로 민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러워졌다. 저녁은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요. 그럼 된장찌개 끓일게요. 네. 짧은 대화. 하지만 준호의 눈빛엔 미묘한 불안이 어려 있었다. 왜 저렇게 순순히 받아들이지? 민지는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의 표정은 알 수 있었다. 민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두부를 꺼내고 된장을 떴다. 평소와 똑같은 동작. 하지만 속은 달랐다. 2주만 더. 2주만 참으면 돼. 월요일 오후 민지는 혜진을 만났다. 이번엔 혜진의 사무실이었다. USB 3개 복사했어? 응. 하나는 내가 가지고, 하나는 언니한테 줄게, 하나는 집에 보관. 혜진은 USB를 받아 금고에 넣었다. 좋아.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 혜진은 책상 아래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다. 안에 빔 프로젝터가 들어 있었다. 이거 당일날 내가 시댁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 필요하면 바로 연락해. 고마워, 언니. 근데 민지야. 혜진이 민지의 손을 잡았다. 정말 괜찮아? 온 가족 앞에서 저 영상 보여주는 거 엄청 충격적일 텐데. 민지는 창밖을 봤다. 11월의 하늘은 차갑고 맑았다. 괜찮아. 어차피 끝낼 거면 확실하게 끝내야지. 혹시 마음 약해지면. 안 약해져. 민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20년 동안 충분히 약했어. 이젠 아니야. 혜진은 민지를 꼭 안아줬다.
수요일 저녁 8시. 민지의 핸드폰이 울렸다. 수아였다. 민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형수님, 저 수아예요.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사근사근했다. 응, 무슨 일이야? 이번 주 토요일 제사잖아요. 제가 음식 준비 도와드릴게요. 형수님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민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으면서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형수님. 임신했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전 부치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수아야. 민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마지막이니까 내가 할게. 마지막이요? 응. 마지막 제사니까. 전화 너머로 수아의 숨소리가 들렸다. 아, 네. 그럼 제사 때 뵐게요. 전화가 끊겼다. 민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을 봤다. 준호가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뭔가 보고 있었다. 민지는 그에게 다가갔다. 여보.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왜요? 토요일 제사 때 당신도 일찍 와줘요. 친척들도 온다고 하니까. 알았어요. 준호는 다시 노트북을 봤다. 민지는 그의 뒤에 서서 그의 목덜미를 봤다. 조금만 더 참아. 목요일 밤 11시. 준호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 물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집중하지 않았다. 윙. 준호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소파 쿠션 위에 놓여 있었다. 민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봤다. 거래처 김 사장. 오빠, 제사날 조심해요. 형수님이 뭔가 이상해요. 오늘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어요. 민지는 문자를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눈치챘구나. 민지는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다. 샤워 소리가 멈췄다. 준호가 나올 시간이었다. 민지는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준호가 나와 핸드폰을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침묵. 그리고 타자 치는 소리. 민지는 눈을 뜨지 않았다. 어차피 소용없어. 토요일이면 끝이니까. 금요일 오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민지야. 네, 어머니. 너 요새 밝아 보이던데? 뭐 좋은 일 있어?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이혼하니까 속 시원하니? 드디어 자유의 몸 된 기분이지? 민지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네, 어머니. 정말 속 시원해질 것 같아요. 뭐, 곧 아실 거예요. 제사 때 뵙겠습니다. 민지는 전화를 끊었다. 금요일 밤 10시. 민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 USB 3개가 놓여 있었다. 민지는 하나씩 집어들었다. 첫 번째, 가방에 넣었다. 두 번째, 작은 봉투에 넣어 혜진에게 보낼 택배 상자에 넣었다. 세 번째,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다. 배터리를 확인했다. 100%. 영상 파일을 다시 한번 재생했다. 준호와 수아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 거실 소파에서 키스하는 장면. 안방 침대로 가는 장면. 민지는 영상을 멈추고 노트북을 닫았다. 내일이면 끝이야. 민지는 거울을 봤다. 20년간 지쳐 보이던 얼굴.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눈빛이 살아있었다. 토요일 오후 5시. 민지는 옷장을 열고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다.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었다. 20년 만에 꺼내보는 옷. 여전히 맞았다. 민지는 허리가 얇았다. 먹지 않아서. 화장을 했다. 파운데이션, 아이라이너, 립스틱.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다. 화장을 제대로 한 게 몇 년 만인지 민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당당하게. 가방을 챙겼다. USB, 노트북, HDMI 케이블, 핸드폰을 꺼내 혜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금 출발해. 8시 30분쯤 시댁 근처에서 대기해줘. 1분 뒤 답장이 왔다. 알았어. 힘내. 넌 할 수 있어. 민지는 현관을 나섰다. 준호는 이미 먼저 시댁에 가 있었다. 먼저 가서 어머니 도와드릴게요라고 했지만 민지는 알았다. 수아를 먼저 만나려는 거라고. 상관없어.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저녁 6시. 시댁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민지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다. 15층. 저기서 20년간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던가. 오늘이 마지막이야. 민지는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15층 도착. 딩동. 초인종을 눌렀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왔어? 늦었네. 죄송합니다, 어머니. 민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거실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준호, 준석, 수아. 그리고 시어머니의 동생 부부. 친척 2명. 수아가 민지를 봤다. 눈빛이 불안해 보였다. 형수님 오셨어요? 응. 민지는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다. 제사 음식은 이미 대부분 준비되어 있었다. 민지는 마지막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았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저녁 7시 30분. 제사가 시작됐다. 제사상이 차려지고 온 가족이 제사상 앞에 섰다. 준호가 술을 따랐다. 절을 했다. 민지는 뒤에 서서 절을 했다. 시아버지, 죄송합니다. 오늘 이 집에 폭풍이 몰아칠 거예요. 제사가 끝났다. 밤 9시.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았다. 음복 시간이었다. 시어머니가 상을 차리며 말했다. 자, 다들 먹어. 올해 제사 음식 잘 됐네. 민지가 준비한 음식들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민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민지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밥을 뜨지 않았다. 가방만 바라봤다. 준호가 민지를 쳐다봤다. 왜 안 먹어요? 배가 안 고파서요. 수아도 민지를 힐끔 쳐다봤다. 불안한 눈빛. 민지는 심호흡을 했다. 지금이야.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고 TV 앞으로 갔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뭐? 무슨 소리야?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민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그리고 HDMI 케이블을 꺼내 TV에 연결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지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보여드리려고요. 뭘? 민지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진실이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다. 야, 지금 제사 지내고 음복하는 자리야. 무슨 짓이야? 민지는 시어머니를 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웃으며 대꾸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려고요, 어머니. 저 이제 이 집 며느리 아니니까요. 뭐? 그 전에 진실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진실. 민지는 노트북을 열었다. 파일을 클릭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민지 씨, 지금 당장 그거 꺼. 왜요? 보면 안 돼요?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지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TV 화면이 켜졌다. 민지의 집 거실. 준호와 수아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거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은 웃으며 소파에 앉았다. 와인을 따랐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화면 속에서 준호가 수아에게 키스했다. 준석이 일어섰다. 이게 뭐야? 수아야. 수아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화면은 계속 이어졌다. 두 사람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옷을 벗었다. 침대에 쓰러졌다. 형부, 보고 싶었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TV 스피커로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이게 대체 뭐야?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TV 쪽으로 달려가 전원을 끄려 했다. 민지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다 봐야죠. 당장 나. 왜요? 당신이 한 짓인데 보면 안 돼요? 준호는 민지의 손을 뿌리쳤다. 하지만 민지는 놓지 않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민지는 남편에게 저항했다. 준석은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수아야. 수아는 울고 있었다. 아니에요. 형부가 저를. 형부가 뭘 어쨌는데.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민지는 노트북을 집어들고 시어머니 앞으로 갔다. 보세요, 어머니. 당신 아들이 뭘 했는지. 화면엔 여전히 두 사람이 뒤엉켜 있었다. 시어머니는 화면을 보고 고개를 돌렸다. 이런. 친척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민지는 영상을 멈췄다. 그리고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이 USB엔 더 많은 영상이 있어요. 3시간 분량. 날짜도 다 찍혀 있고요. 민지는 USB를 식탁 위에 던졌다.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전 복사본 여러 개 가지고 있으니까.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당신이 몰카를 설치했어? 네. 우리 집에요. 제가 왜 못 설치해요? 이건 불법이야. 민지는 웃었다. 냉소적으로. 불법?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 수집은 합법이에요. 변호사한테 확인했거든요. 준석이 수아를 쳐다봤다. 수아? 그럼 뱃속의 아이는?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누구 거야? 준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수아는 그저 울기만 했다. 민지는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야, 송민지, 어딜 가? 민지는 돌아봤다. 집에 가요. 제 집. 넌 이 집안을 망쳐놨어. 민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아니에요, 어머니. 전 그냥 진실을 보여드린 것뿐이에요. 망친 건 당신 아들들이에요. 민지는 신발을 신었다. 좋은 인생 사세요, 어머니. 전 이제 제 인생 살겠습니다. 쾅! 문이 닫혔다. 뒤에서 울음소리와 고함이 들렸다. 민지는 복도를 걸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에 내렸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혜진의 차가 보였다. 혜진이 차에서 내려 민지를 향해 달려왔다. 민지야. 민지는 혜진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20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다 끝났어. 언니. 그래, 끝났어. 정말 잘했어. 혜진이 민지의 등을 토닥였다. 민지는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다. 15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저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하지만 이제 민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민지는 차에 올랐다. 혜진이 운전석에 앉으며 물었다. 어디로 갈까? 민지는 창밖을 봤다. 바다 보러 가고 싶어. 좋아. 가자. 차가 출발했다. 민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일요일 아침 9시.
민지는 혜진의 집 게스트룸 침대에서 눈을 떴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따뜻했다. 민지는 천장을 바라봤다. 어젯밤 일이 진짜였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 빨간 숫자가 떠 있었다. 부재중 전화 37통, 문자 메시지 52개. 대부분 준우였다. 당장 전화 받아. 집으로 와. 얘기 좀 하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영상 당장 지워. 안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민지는 문자를 하나씩 읽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마지막 문자는 새벽 4시에 왔다.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내가 잘못했어. 민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지야? 깼어? 혜진의 목소리였다. 응, 깼어. 혜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잠은 잤어? 조금. 그래도 많이 잤네. 10시간이나. 민지는 시계를 봤다. 어젯밤 11시에 잤으니 정말 10시간이었다. 나 그렇게 오래 잤어? 응. 피곤했나 봐. 20년치 피로가 한꺼번에 온 거지. 혜진이 커피를 건네며 침대 옆에 앉았다. 준우한테 전화 많이 왔지? 37통. 10어. 다 무시해. 응. 민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달았다. 혜진이 설탕을 많이 넣은 모양이었다. 언니. 응? 나 잘한 거 맞지? 혜진은 민지의 어깨를 꼭 잡았다. 당연하지. 넌 정말 잘했어. 용기 있게 진실을 보여준 거야. 근데 왠지 겁이 나. 뭐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앞으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혜진은 민지를 꼭 안아줬다. 괜찮아. 한 걸음씩 가면 돼.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천천히 준비하자. 월요일 오후 2시. 혜진의 사무실 회의실. 민지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여자를 봤다. 강은희 52세. 짧은 단발머리, 날카로운 눈매. 20년 경력의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송민지 씨 맞으시죠? 네. 혜진 씨한테 대략적인 얘기는 들었어요. 증거 자료 가져오셨어요? 민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은희는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영상을 재생했다. 몇 분 후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상을 멈췄다. 완벽하네요. 얼굴도 선명하고 날짜 시간도 다 찍혀 있고. 이게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물론이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은 합법이에요. 판례도 많고요. 은희는 파일을 닫고 민지를 똑바로 쳐다봤다. 근데 민지 씨,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셨다고요? 네. 그게 괜찮아요. 사기에 의한 이혼이니까 무효 소송 걸 수 있어요. 무효요? 네. 남편이 불륜 사실을 숨기고 이혼을 요구한 거잖아요. 이건 사기예요. 법원에서 충분히 인정해 줄 거예요. 민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럼 저는 뭘 해야 돼요? 일단 이혼 무효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거예요. 재산 분할도 포함해서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은희는 잠시 계산기를 두드렸다. 남편 재산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이 정도 증거면 최소 3억은 받을 수 있어요. 재산 분할까지 하면 5억 정도? 민지는 눈이 커졌다. 5억? 20년 결혼 생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에요. 당연히 받아야죠. 은희는 서류를 꺼내 민지 앞에 놓았다. 여기 서명하시면 제가 바로 소송 준비 들어갈게요.
민지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구나. 민지는 서명을 했다. 그날 저녁 혜진이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시댁 쪽? 완전 난리래. 민지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뭐가? 준석이가 수아한테 이혼 통보했대. 짐 싸서 친정으로 쫓아냈다고.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대. 혈압이 확 올라가서. 어머니가? 응. 충격이 컸나 봐. 아들 둘 다 한꺼번에 날아갔으니까. 민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미안함? 아니, 그건 아니었다. 안도감? 그것도 아니었다. 그냥 공허함. 민지야, 괜찮아? 응, 괜찮아. 너무 마음 쓰지 마. 그 사람들이 자초한 일이야. 알아. 전화를 끊고 민지는 창밖을 봤다. 11월의 밤하늘은 차가웠다. 일주일 뒤 민지의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송민지 씨? 저는 이정훈 변호사입니다. 이준호 씨 대리인이고요. 민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네. 합의 좀 하시죠. 위자료 5천만 원 드릴게요. 대신 그 영상 다 지우시고 소송 취하하시면 됩니다. 민지는 웃음이 나왔다. 5천만 원이요? 네. 충분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죄송한데요. 제 변호사하고 얘기하세요. 민지는 전화를 끊고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 씨, 무슨 일이에요? 준호 쪽 변호사가 합의하자고 연락 왔어요. 5천만 원 준다고. 은희가 코웃음을 쳤다. 5천만 원? 웃기네. 최소 5억은 받아야죠. 거절하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제가 정식으로 소송 제기할게요. 걱정 마세요. 2주 뒤 민지는 은희 변호사의 권유로 심리 상담센터를 찾았다. 상담사 윤서진 49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지를 맞았다. 편하게 앉으세요. 민지는 소파에 앉았다. 방은 따뜻했다. 은은한 음악이 흘렀다. 오늘 처음이시죠? 긴장하셨어요? 조금요. 괜찮아요. 여기선 아무 판단도 하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민지는 눈물이 났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다. 그냥 누군가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낯설었다. 괜찮으세요? 네. 그냥 오랜만에 누가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서진은 티슈를 건넸다. 많이 힘드셨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민지는 처음으로 20년간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시댁의 모욕, 남편의 무시, 아이를 낳지 못한 죄책감. 1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얘기했다. 서진은 조용히 들어주었다. 민지 씨, 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민지는 눈물을 닦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제 당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한 달 뒤 12월 중순. 법정. 민지는 은희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다. 건너편엔 준호와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준호는 민지를 쳐다보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됐다. 준호 측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원고가 제출한 영상은 피고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것으로 증거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은희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대법원 판례 2015-2345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은 사생활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영상은 원고 본인 소유의 주거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아무런 위법성이 없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영상은 증거로 인정합니다. 준호 측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재판은 민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일주일 뒤 판결이 나왔다. 이혼 무효를 인정하며 피고 이준호는 원고 송민지에게 위자료 3억 원, 재산 분할로 2억 원, 총 5억 원을 지급하라. 민지는 법정 의자에 앉아 판결문을 들었다. 5억, 20년의 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슬픔이 아니었다. 안도였다. 은희가 민지의 어깨를 두드렸다. 축하해요. 법정을 나서자 혜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야. 혜진이 달려와 민지를 안았다. 이겼어. 완전히 이겼어. 세 여자는 법원 계단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승소 일주일 뒤 민지는 혜진과 카페 투어를 하고 있었다. 홍대 앞 작은 골목. 여기 어때? 혜진이 한 공간을 가리켰다. 15평 정도 되는 작은 가게였다. 임대 팻말이 붙어 있었다. 민지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다. 작았지만 아늑했다. 햇살이 잘 들었다. 좋은데?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임대료도 괜찮고. 민지는 공간을 상상했다. 저기 테이블 4개, 저기 카운터, 저 벽에는 책장. 민지의 쉼터. 처음으로 민지는 자신만의 공간을 꿈꿨다. 계약할까? 진짜? 응. 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민지는 혜진을 꼭 안았다. 고마워, 언니. 정말 고마워. 며칠 뒤 민지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그날 밤 민지는 빈 카페 공간에 혼자 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만 켜져 있었다. 민지는 바닥에 앉아 무릎을 안았다. 20년. 그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민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카페 인테리어 직접 고르기. 제빵 자격증 따기. 유럽 여행 가기. 봉사활동 시작하기. 민지는 리스트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창밖으로 12월의 찬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민지는 춥지 않았다.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희망이었다. 6챕터 결말 및 에필로그. 5개월 뒤 4월. 봄이 왔다. 민지의 카페 창가에는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튤립, 수선화, 펜지. 민지가 직접 심은 꽃들이었다. 오후 3시. 카페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테이블 4개가 모두 차 있었다. 민지는 카운터에서 카페라테를 만들고 있었다. 우유 거품을 하트 모양으로 그려 넣었다. 민지 씨, 오늘도 빵 맛있어요. 단골 손님 박영자 62세 할머니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민지는 웃으며 라테를 테이블로 가져갔다. 카페는 이제 홍대 앞 숨은 명소가 되었다. SNS에도 종종 올라왔다. 조용하고 따뜻한 카페, 사장님이 친절한 곳. 민지는 지난달 재과 자격증 시험에도 합격했다. 이제 직접 만든 빵과 케이크를 판매했다. 스콘, 마들렌, 치즈케이크.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죽을 하고 오븐에서 빵 굽는 냄새를 맡으며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는 그 순간들. 민지는 행복했다. 진짜 행복이 이런 건가 싶었다. 딸랑. 문이 열렸다. 민지는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 말이 끊겼다. 문 앞에 선 사람은 준석이었다. 민지는 잠시 멈칫했다. 준석도 서 있었다. 형수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심호흡을 했다. 앉으세요. 준석은 구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민지는 물을 가져다 놓았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침묵. 준석은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민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준석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초췌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뺨은 푹 꺼져 있었다. 형수님,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말씀하세요. 준석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떨렸다. 수아가 지난주에 애를 낳았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이요. 3.2kg. 그렇군요. 근데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에서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애가 AB형이 나왔어요. 민지는 눈썹을 올렸다. AB형이요? 네. 근데 저는 O형이고 수아는 O형이에요. 형수님도 아시다시피 O형과 O형 사이에서는 AB형이 나올 수 없죠.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준석은 주먹을 쥐었다. 제 아이가 아니었어요. 민지는 준석을 봤다.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그리고 형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DNA 일치도 0%. 완전히 다른 사람의 아이였어요. 수아를 추궁했습니다. 그랬더니 준석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회사 상사와도 관계가 있었다고. 그 사람 아이일 거라고. 근데 확실하지도 않대요. 누구 아인지도 모르겠다고.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준석은 민지를 쳐다봤다. 예상하셨어요? 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진실을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준석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형하고 수아가, 그리고 수아가 다른 남자까지. 알았으면 어쩔 건데요? 달라질 건 없어요. 준석은 고개를 들었다. 형수님. 네. 그때 형수님이 폭로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남의 자식을 내 자식인 줄 알고.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형수님한테, 우리 가족이 형수님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민지는 물을 마셨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준석 씨는 잘못이 없어요. 속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준석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손주 소식 듣고 충격받아서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형은 회사에서 횡령 문제로 조사받고 있어요. 구속될 수도 있대요. 민지는 창밖을 봤다. 봄바람에 나무가 흔들렸다. 다들 자초한 일이에요. 네. 준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래 붙잡아서 죄송합니다. 그냥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준석 씨. 민지가 준석을 불렀다. 이제 준석 씨도 새로운 시작하세요. 저도요? 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준석은 민지를 봤다. 형수님처럼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민지는 카페 안을 돌아봤다. 손님들, 화분들, 햇살.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민지는 준석을 봤다. 준석 씨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준석은 깊게 인사를 했다. 감사합니다, 형수님. 준석이 카페를 나갔다. 민지는 그의 뒷모습을 봤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니까. 저녁 7시. 카페 문을 닫았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혜진과 서진이 저녁 약속이 있다고 했다. 딸랑. 두 사람이 들어왔다. 손에 와인과 케이크를 들고. 민지야. 언니들. 오늘 축하 파티야. 혜진이 와인을 테이블에 올렸다. 무슨 파티? 너 제과 자격증 땄잖아. 그거 축하. 서진이 케이크 상자를 열었다. 축하합니다, 민지 씨. 라고 쓰여 있었다. 민지는 눈물이 났다. 언니들. 고마워. 세 여자는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와인 잔을 들었다. 건배. 잔을 부딪혔다. 와인을 마시며 서진이 말했다. 민지야, 너 정말 많이 변했어. 그래. 응. 6개월 전 법정에서 떨고 있던 네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민지는 와인 잔을 내려놓았다. 저도 몰랐어요. 제 안에 이런 힘이 있는 줄. 혜진이 민지의 어깨를 두드렸다. 원래 있었던 거야. 그냥 숨어 있었을 뿐. 이제는 찾았잖아. 너 자신을. 민지는 웃었다.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웃고 떠들었다. 와인을 마시고 케이크를 먹고 지난 6개월을 돌아봤다. 언니들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 네가 해낸 거야. 아니야. 언니들이 있어서 가능했어. 서진이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야, 이제 진짜 행복해? 민지는 창밖을 봤다. 봄밤의 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가로등 불빛. 응. 행복해. 진심이었다. 밤 11시. 혜진과 서진이 돌아갔다. 민지는 혼자 카페에 남아 정리를 했다. 테이블을 닫고 의자를 올리고 바닥을 쓸었다. 창가에 앉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메모장을 열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카페 인테리어 직접 고르기. 제빵 자격증 따기. 유럽 여행 가기. 봉사활동 시작하기. 민지는 유럽 여행 가기를 터치했다. 체크 표시를 했다. 그리고 항공권 예매 사이트를 열었다. 6월 파리행. 민지는 예약 버튼을 눌렀다. 진짜 가는 거야. 나 혼자.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20년을 잃었다. 하지만 나를 찾았다. 민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45세. 이제 막 시작한 인생. 민지는 미소 지었다. 송민지는 20년간 며느리로, 아내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송민지로 살지 못했습니다. 못생겼다는 말, 교양 없다는 말, 아이 못 낳는다는 말. 그 모든 모욕을 참으며 자신을 지워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배신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증거를 모았고 마침내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것은 그녀가 아니라 오만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제 민지는 자신만의 카페에서 자신만의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45세, 너무 늦은 나이라고요? 아닙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나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